그 저번 영상에서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배울 때는 순서가 그립 먼저 배우고 스윙 및 타법, 풋워크 이런 순서로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오래 치다 보면 배드민턴은 다리로 치는 거다. 근데 오히려 원장님께서는 풋워크가 제일 뒤쪽에 가 있으시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배드민턴은 발로 치는 거예요. 풋워크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처음부터 풋워크를 강조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처음에 이런 배운 것은 별로 기억이 없고 맨 뛰다니기만 한 것 같다고. 선수들은 코치 선생님 앞에서 기초를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어떤 잘못된 자세가 내 몸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맨날 선수들끼리만 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끼리 선후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많이 배우는 거죠. 같이 운동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동호인들은 어때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과연 그 기초를 닦을 때까지 연습만 하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이제 코치 생활을 먼저 하다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대학에 왜 들어갔나? 학교 선생님 하려고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안암동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사범대학교를 가려고, 체육 선생님 하려고 사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고, 보문동인가 보문동? 대광중학교에 새로운 레슨을 했어요. 그리고 낮에 안암동 본교에 있는 가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 상계동에 있는 데 가서 레슨했어요. 레슨하고 공부를 계속 병행한 거죠. 내가 동호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론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심리학과 가서도 수업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학과 와서 성인교육 방법론이라고, 어떻게 내가 이론을 확립돼야 되는가. 덕교육 오시면 수강신청도 쓰죠. 제 나름대로 그 욕구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잘 스스로 알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려면 설문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강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오면, 교육학 방법론에서 어떤 게 있냐면,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3요소라는 게 있대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나한테 배우고자 하는 신PD 같은 학생이 있어야죠.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게 교육의 3요소예요.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드민턴을 끌어와 보면 동호인들이 있을 거고, 코치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코치가 갖고 있어 제공되는 커리큘럼, 그 교육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교육 내용에서 어떤 걸 고민해 봤냐면, 동호인들은 환경적으로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교육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게 환경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데. 그립, 스미타프, 풋워크 물론 중요하지 다. 근데 풋워크 제일 중요해. 못 뛰면 꽝이니까. 동호인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그립이 망가질 정도로 놔둬버리고 풋워크를 강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호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포인트 백핸드를 만들어줘야지, 그립 컨트롤이 좀 어색하더라도 포인트 백핸드를 만들어주고 또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청기전선에 촬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반사 능력이 저쪽에 스매시 빵 때려요. 그럼 내가 딱 받으면 내가 몇 초 만에 받을 것 같아. 420kg 때렸어. 그럼 여기 오는 몇 초 걸릴 것 같아. 동호인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순간 가속도로 때렸어. 그럼 여기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속도가 0.17초 만에 도착한대. 0.17초. 네, 사실 셔틀콕이 코트를 넘어서 가로지르는 데는 불과 0.15초라는 짧은 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을 해도 0.2초 이상 빠르게 반사신경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뇌에서부터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간, 즉 0.2초보다 더 빠른 셔틀콕을 잡아내는 것은 결국 미리 예측한 반사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초가 안 된대. 그거 박사님이 얘기하신가? 하늘병원 원장님, 다치면 거기 가세요. 우리 고대 선배가 돼, 그분이 또. 여기서 스매시 빵 때리면 0.17초만 여기 날라온대. 그런데 인간에 반응하는,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이 행동 반응, 시각 정보 받고 뇌에서 신경 전달을 해서 신경세포가 근육을 지배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탁 돌아 나오는 시간이 몇 초. 그래서 내가 탁 때리려고 하는데 피해. 이게 몇 초? 0.2초래, 0.2초. 인간이 딱 해서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 0.2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0.1초 걸리고 받아야 돼. 순간적으로 딱 뭔가를 예측해서 받는다는 상대 선수의 전체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셔틀콕의 이동 방향을 정확히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선천적인 운동신경보다는 후천적으로 트레이닝되어진, 예측되어진 신경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립 컨트롤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레슨을 여기서 10분 받고 저쪽 가서 1시간 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포인트 백핸드 했어. 이게 받아져요? 안 받아지잖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 외의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순간적인 그 습관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저쪽 가서 이제 계속 또 2시간 치고 2시간 치다가 막 치고, 선생님이야 뭐 포인트 한번 주고 백핸드 한번 주고 이렇게 치니까 그것도 되지. 미리 계산도 되고. 그런데 랜덤하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뽕생교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슨 초기에 강조하는 강조사항, 중급자가 됐을 때 강조하는 사항, 그 다음에 상급자가 됐을 때 강조하는 사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초보자에 입문했을 때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풋워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립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마스터해야 되는데, 그게 실전에서
무조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 양면 그립 쓰는 거. 이런 건 뒤집어지는, 예? 이렇게 막 엉덩이 하나로 쳐들어서 막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게 70점이에요.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드라이브 딱 쳤는데 빨리 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돌아올 시간이 없단 말이지, 훈련 안 된 사람은. 그럼 이렇게 했다가 요건 바로 이렇게 쳐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늦으면은 이런 거 대각으로 틀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잡은 사람은 이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편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런 거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백핸드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샷을 올리자마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올려놓고 수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나.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티칭 스킬이 좋고 교육력이 좋아도 환경적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원했던 방식으로 코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배드민턴 동호인 환경상 그립이나 스윙 및 탑법이나 푸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그런 기능들이 70점이 돼놓고 시합에 들어가면 좋은데, 만들어지기 전에, 기초가 다져지기 전에, 몸으로 체득되기 전에 시합에 너무 빨리 투입돼 버리기 때문에 그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10점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배드민턴 교수법에서는 일단 3가지 원리 중에 푸덕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초보 시절에는 그립법을 명확하게 나만의 양면 스타일로 만드는 교수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교정하는 덕후로 오시거나 아니면 그걸 교정하고 싶어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도 잘 구성을 해서 강습생들 제공해야 되고, 강습생들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내가 어떤 배드민턴을 칠 건지를 정해야 돼요. 나는 양면 그립으로 칠 건지, 나는 한면 그립으로 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립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윙 탑법 푸드워크를 확장시켜 나가야지, 이거에 대한 양면 그립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윙 탑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나는 볼 많이 올려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쳐, 이거와 똑같은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립의 전환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인트 백핸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립 전환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지, 그립 전환 능력을 어떻게 배워야 되지, 저기서는 티칭을 어떻게 하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이 된 그립이 포인트 백핸드로 바뀌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멀티그립 교수법에 있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배우는 순서는 발로 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배드민턴은 그립으로 친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왜? 상자에 가면 기초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립을 통해서 스킬을 사용해서 상대를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철저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르다고 해서 이걸 못하면 그만큼 몸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립법이나 스윙 탑법을 공고히 하면서 푸덕을 발전시키고 구력을 쌓아나가면 나중에 배드민턴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더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 부분을 나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GS 멀티그립으로 양면 그립부터 최소한 70점 이상을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배드민턴을 시작해 보세요.